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김소희 이 칼럼니스트 이분의 그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전력이나 이력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런 선입견이나 이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저분은 이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사회과학적인 이런 어떤 지식이나 특히나 그 인문학적 이런 소양, 그 깊이, 이 내공이 좀 상당하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중도주의자 내지는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이 분입니다. 따라서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분이고요. 좀 이렇게 획일화된 그리고 이 극단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 글을 읽더라도 특정 단어나 이 짧은 문장을 이렇게 기초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전체를 보고 무엇을 이 글이 지향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능적으로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은요, 사실 이 나무만 보지 숲 전체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자, 이분이 마침 이제 좀 제가 가려웠던 부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제 마음을 이렇게 꿰뚫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젠장, 내가 한동훈이를 지지할 줄이야, 응원할 줄이야. 자, 이런 제목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한동훈에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거지? 그의 행보를 결코 좋게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이 김소희 이 칼럼니스트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가 정말 싫으면 그렇게 씹게 된다. 형식적인 응대조차 안 한 건 진짜 몹시 싫은 것이다. 김건희 문자 일십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김소희 칼럼니스트나 저나 자,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내적 친밀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이 계기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한국 갤럽이요. 9일 그리고 10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566명을 대상으로 이 당대표 적합도를 여론조사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제 45%예요. 원희룡 15%, 나경원 15%, 원희룡 12%입니다. 자, 근데요, 이 1심 문자 이 논란 있기 전 지난달 25일, 27일 실시한 같은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이요. 이게 한동훈이가 38%였어요. 7%가 올랐는데요. 주목할 건 바로 무당층입니다. 뭐 이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정적으로 국힘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안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선택하는 자, 이 층에서는요 26%입니다. 2주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죠. 왜 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한동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겠죠. 자, 한동훈이는 일관되게 이 문자 이 1심 논란이 났을 때요, 자신은 이 당무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김건희는
개인으로 본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에요. 이 김건희의 문자에 대해서 씹은 이유가 자기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일관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이거에 의해서 민심이 중도층이 움직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이는 당 대표에 취임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한동훈이가 이러한 이 포지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무당층, 이 중도층에서 현 그 윤석열 이 정권의 이 최근의 문제, 김건희 명품백 문제, 최강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잘못됐다고 보겠죠. 최강병 사건이나 김건희 명품백 관련 해서 국민들 전체가 생각하는 거와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됐다가 70%면요.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70% 정도는 잘못됐다고 보겠죠. 따라서요. 이 한동훈이가 이 당권을 쥐게 되면 그 뒤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분들은 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돼야 된다. 한동훈이를 대표되지 못하게 적극 누가 말리고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가 막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원인을 내세운 것이죠. 따라서요. 이 무당층, 이 중도층의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그 큰 득표 차이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자, 다시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 글로 돌아오면요. 공개된 문자는 다분히 다른 이에게 보일 것도 고려하고 쓰인 듯하다. 극존칭도 그렇고 김건희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긴 것도 눈에 띈다. 진지한 은은일 수 있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보험일 수도 있다. 자,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는요. 이것이 향후 1심 문자 논란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이었을까 아닐까? 저는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뭐냐면요.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될 경우에는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이죠. 뭡니까? 명품백은 차지하고요. 이 최강병 관련 부분이죠. 명품백 수수는 김건희도 문자에서 잘못을 시인했듯 추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다. 최강병 특검법은 다르다. 외압과 은폐를 위해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됐다. 이게요. 이 김건희 개입이 사실일 경우에는 정권이 뿌리채 흔들릴 일이다. 맞죠? 따라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1심 문자 자체가 아니고요. 1심 문자로 한동훈이를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평가를 한 거예요. 쟤는 이미 돌아선 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100%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명품백도 마찬가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단언하는 것은 왜 단언하냐면요. 한동훈이는 이미 민심을 읽었어요. 제가 한동훈이를 다시 보는 것은요. 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니 철학이니의 문제를 떠나서요. 한동훈이는 정치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읽을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안다라는 것을 요번에 제가
이 문자 일십 이후에 그 자체로 제가 느낀 게 아니에요. 이후에 일관된 지금의 그 사안에 대한 이 일관된 포지션을 봤을 때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무당층, 중도층의 지지를 민주당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은 국민들을 거듭된 이 여러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나 윤석열이요,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도저히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리더의 이 자질을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갖추고 있느냐. 지금은 유력한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 거예요, 윤석열한테. 아니면 질 일이 일체 없죠. 향후 전국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 다음을 한번 보죠. 맨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의 그 전 그 칼럼 내용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도대체 친명하려고 정치를 하나, 이게 제목입니다.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저하고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저는 그 자체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 민주당 이 구성원들의 이 반응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재명 친위 세력들은 그리고 개딸들은 강민구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열렬히 환영했고요. 나머지 다수는 침묵을 했거나 아니면은 친이명 이재명 그 친위 세력들은요, 오히려 두둔을 냈죠. 오히려 옹호를 했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의 현실이죠. 자,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10명, 11명 남았잖아요. 이분들 역시 전부 오로지 이재명 밖에 없어요. 이미 총선에서 크게 이겼고, 그죠? 대권 주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재명 외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 대안부재를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재명 없으면 어떨까요? 저는요, 무수히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서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재명 아니면 당을 힘있게 이끌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요, 아니 왜 이 당원 당규를 왜 바꿔요? 그죠?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이분밖에 없는데 뭐하러 무리하게 당원 당규 까며 바꿔가면서 꽃길을 깔아요. 이거는 이제 사당이라는 것도 이제는 맞지 않죠. 아이고, 맞춤당이잖아요. 이재명 맞춤당. 1인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이 민주당이라는 이 집단 공당이, 이 집단지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한동훈이는요, 정확하게 민심을 지금 읽었어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이 상당히 바뀔 겁니다. 이 국힘은요.
윤석열, 이 김건희 물고 빠는 이 구구 의원들은요, 설 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누구를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국힘에서 김재섭, 김용태 같은 이런 친구들입니다.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되겠다. 합리 정치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무섭죠. 이런 친구들을 등용할 거예요. 그러면요, 선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도층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민주당이 현재의 모습, 이게 전제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서도 무조건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없다. 민주당은 두 번째로 국민들 대역죄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럼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세력들에게 있죠. 그들에 의해서 대선이 진행됐고요. 이후에 이 국민들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후보 개인의 40% 이상을 지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성과 성찰이 없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나섰고 바로 대표직에 도전했고 지금은 연임까지 해서 차기 대권의 걸림돌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30% 이하로 해서 5주째 이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혁파되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서 무조건 정권 교체는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뒤 되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향후 전국에 대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대로 판가름이 나고요. 전국의 주도권은 한동훈이 쥐게 될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누가 먼저 개혁하느냐, 누가 먼저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빨리 혁신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소희 컬럼리스트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재명을 빼고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단 한 명이 절대화되고 제도와 규칙이 그 한 명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 우리는 이를 독재라 부른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곽상원 의원 그저께 자신이 사퇴한 것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요. 자신이 사퇴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요. 또 곽상원 의원의 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면서까지 곽상원 의원에 대한 모욕,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죠. 징계와 당직 사퇴를 요구했죠. 그대로 실현됐지 않습니까? 독재라 부르는 거죠. 이게 독재입니다. 다른 게 독재가 아니고.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리라고는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김소희 칼럼니스트 이분 공격 많이 받는데요. 소신 꺾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